자,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자의 어떤 윤리와 철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이제 관리 과정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관리 목표 봤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과 목표들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인드로, 또 어떤 지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호칭을 이제 불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자원봉사 관리자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자원봉사 관리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자원봉사 활동하다가 어쩌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예,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역할로 우리가 이런 전문성을 갖는 그런 직업군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학 내지는 자원봉사론 또 내지는 자원봉사 뭐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하는 직업군을 만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다라고 있어 왔는데 그 연구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어떤 교육기관에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전문직이 가는 이제 방향들을 이제 좀 살펴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저는 이제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제 석사학위 논문이 이제 사회복지사의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제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논문을 썼었는데요. 그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자원봉사 관리 혹은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하는 이 직업군을 한번 맞춰본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회복지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사회복지의 어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학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일부 심리학에서, 사회학에서, 생태학에서 또 내지는 뭐 이런 뭐 마케팅 또 내지는 뭐 이런 개인적인 그런 행동과 관련된 것,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학문들을 가지고 와서 사회복지학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자원봉사도 이런 다양한 영역의 학문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집대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아직까지 그런 고유한 영역으로서 자원봉사 이런 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그런 기초적인 그런 역할들 내지는 그런 영역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학이라고 하는 걸 갖추지 못했고 그런 과정 속에 자원봉사론이라고 하는 뭐 강의 정도의 수준의 한 과목 정도 하나의 수준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자원봉사 관리자가 가야 될 방향들이 이제 멀고도 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역할들 또 그런 영역들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인 그런 기초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게 생길까요? 네, 바로 이제 그런 학문들을 가르쳐서 길러내는 양성의 기관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대학교에서 이제 그 기능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학 전문대학도 좋고 대학교에서 자원봉사 과가 만들어지고 그 자원봉사과에서 이제 사람들을 배출하게 되면 그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자격증이 이제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길러내는 자격증으로 활용되어지면 아주 이제 자원봉사 관리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번에 자원봉사 이 아카데미 과정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 동안에 듣는 이 과목의 어떤 그런 시간이 뭐 단순히 이제 수료증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다고 내가 자원봉사 취직을 하거나 자원봉사 현장을 갈 때 굉장한 플러스 요인의 자격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이런 거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냥 일반인에서 자격증을 갖는 사람으로 변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 뭐 자원봉사 아카데미 과정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고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이제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먼저 사전에 우리가 그 강사분들 다 모여서 교과목이 겹치지 않도록 하자. 그 다음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우리 관리자분들에 대한 소중함과 또 자원봉사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데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의 본래적 그런 성격과 그리고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강의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합의를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의 어떤 그런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또 다른 힘을 받아서 또 이렇게 직업군으로서 또 혹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인으로서 기능을 하게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이 자원봉사 아카데미 교육 과정이 있어 왔지만 특히나 이제 이번 기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영역들과의 연결과 그리고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자원봉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뭐 현장에 써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문적인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면서 일어나는 그런 교육과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들 해주시고 특히 이번 기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참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그 윤리와 철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시작하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이제 자원봉사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특히 관리 활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즐겨하는 말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함께,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함께 그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꼭 끝나고 나면 밴드에 다 가입을 해서 네트워크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의 정보도 공유하고 또 관리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애로사항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의 문제, 조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서로 임파워먼트하고 또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동료로 함께하는 그런 네트워킹의 자리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그 교육을 받는 교육 시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을 얻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여러분들 삶에 또 다른 방향을 바꿔주는 터닝 포인트, 즉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랑 수료증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고 자원봉사 영역을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미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는요, 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또 효과성, 뭐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를 이미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 봉사자 선생님, 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플러스 이것도 그분들의 봉사자분들의 지속성을 위한 나의 또 다른 개입 방법이다, 기술이다, 스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뭐 성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3만 불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4만 불에 넘지 못하고 이렇게 깔딱고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깔딱고개를 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부패했다.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 여러분들 계속 그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이 공정성에 굉장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하는 이유가 국가가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관리자로서 이 투명성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봉사자분들이 여러분들이 투명한 그런 행정과 투명한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또 조직을 더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사회복지 현장 또는 자원봉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가요? 네, 보수는 적고 일은 많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쩌면 3D 업종.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의 변화, 또 여러 자원봉사자의 어떤 변화 이런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빨리 관리자 그만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계속 불만이 쌓이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자원봉사자에게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 또 내지는 보람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것에서 혹은 자원봉사자의 변화 속에서 혹은 수혜자, 이용자들의 변화, 성장 속에서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기본적이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게 인간으로서 어떤 삶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서 커다란 어떤 변화의 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극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기 성과나 자기 욕심에 급급하면 자원봉사자들을 마치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소모품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원봉사자가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가 하는 사업에는 봉사자가 안 몰릴까? 또 봉사자가 왜 나랑 같이 일하는 것을 두려워할까라고 보면 대부분이 봉사자에 대해서 본인 관리자로서 이렇게 소모품으로 대하는 그런 습성 때문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변화에 그렇게 감사하고 변화를 존중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활동들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끊임없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동기라든가 또 관심이라든가 재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요처 그러니까 자원봉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과 연결시켜주고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제공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리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원봉사자 역할 그러면 우리 보통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가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뭐 하는 분이에요? 네, 집을 사겠다는 사람과 집을 팔겠다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가격에 방 3칸에 돈은 얼마고 동네는 어떻고 욕실은 몇 개고 이런 집이 필요해요 하는 사람과 여기서는 팔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집에 욕실이 몇 개고 집이 어떻고 또 이런 조건을 탁 해갖고 중개사가 뭘 해줘요? 이 집하고 맞네요 하고 딱 매칭시켜주죠.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관리자가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과 자원봉사 받겠다는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거죠. 또 저는 결혼 중매회사의 그 매니저랑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알고리즘이 발달해가지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관리자분들 중에 미혼이신 분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은데 요즘 알고리즘이 발달해서 그 결혼 중매회사에 탁 가입을 하면 보통 기본이 10명인데 10명 보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만난대요. 또 여자를 만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금세 만나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제 데이터 자체도 적고 그게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랑 맞을까 그러면서 막 책자를 넘기면서 이제 막 이력서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알고리즘으로 다 돼 있어서 이 사람 조건만 치면 이 사람하고 가장 어울리는 사람 쫙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매칭시키는 10번까지 가기도 전에 탁탁 만난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 아닌 정보에 한해서겠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도 관리자도 똑같다는 거죠.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겠다는 사람들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제 되어 있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봉사자가 나 이런 거 필요해요라고 했을 때 관리자가 냉큼 이분한테는 이게 어울리겠어 라고 하는 게 딱 바로 잡힐 수 있을까요? 막 또 결혼 중매사처럼 막 이력서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봉사하겠다는 분과 또 봉사를 필요하겠다는 분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집에 가는 순간 주말에는 빠이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직장에서만 딱 생각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봉사자와 수혜자를 항상 염두에 두는 직업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금방금방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포스트잇 이렇게 붙여놓으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바로 나타나요. 관심과 애정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필요가 따라다니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매칭해 주는 거에 중요한 역할임을 알고 관심을 평소 때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죠. 사실 제가 아까 뭐 프로세스도 설명하고 관리 체계 다 설명했는데 정말 역할이 너무 많잖아요. 복합적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각색의 사람들 만나고 또 그분들에게 적절히 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이 됐든 우리 수혜자가 됐든 또 대상자가 됐든 또 자원봉사자가 됐든 각자의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정하는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또 욕구를 조정하는 그런 조정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조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늘 봉사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원봉사 활동에서는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봉사자분들께. 왜냐면 봉사자분들은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저는요, 이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저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그건 어릴 때 해봤고요, 저거는 뭐 대학교 다닐 때 해봤고요, 저는 뭐 애 키우면서 이것도 해봤고요, 뭐 이러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사이트, 즉 통찰력을 주고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또 할 수 있는 일과 또 자기가 원하는 일,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라도 봉사활동 중에 만족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훈련을 담당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또 혹은 자기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잘 설명하고 봉사자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봉사자가 소속감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거를 촉진시킬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에 중요한 그런 아까 제가 말한 중간관리자, 팀장급들을 잘 활용을 해서 피라미드 형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는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에 잘 연계해주는 역할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사회 관계자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자원들 또 욕구를 가진 사람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또 자문, 슈퍼비전 이런 것도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리자의 어떤 이론적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아까 자원봉사학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영역이 이렇게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가 이제 좀 명확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아직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지도 못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차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확실한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노력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들 자원봉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냥 무보수로 활동해서 지역사회를 바람직하게 이끌어가는 활동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보편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관에서 특히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이 자원봉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자원봉사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참여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쪽은 뭐예요? 관변형, 여기서는 시민사회형, 여기는 또 뭐예요? 네, 학습형, 학생. 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의 뜻에 따라서 죽을 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이런 것도 박애형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자원봉사를 해석해버리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념들을 어떤 하나의 이론들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뭐 동기화 이론이라든가 욕구 이론이라든가 기대 이론, 뭐 목표 설정 이론, 강화 이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이론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뭐 사회 심리학인 그런 기본 지식도 같이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직과 관련된 거, 또 내지는 뭐 상담과 관련된 거, 또 슈퍼비전과 관련된 거, 또 리더십과 관련된 거, 또 갈등과 관련된 거, 커뮤니케이션, 또 뭐 이런 사례 관리,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또 영역들과 같이 접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모집 때 말씀드렸지만 타겟팅, 또 마케팅 이론과 관련된 거, 또 이제 뭐 자원봉사, 자원개발과 관련된 거, 뭐 이런 다양한 형태 이론과 또 내지는 그런 실천 영역들,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화된 전략이나 집중적 전략, 또 분화 혹은 양분된 전략,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략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영역들이 바로 관리자의 이론적 배경 또 기반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서 그 이론들을 함께 공부하면 추가적으로 공부한다면 훨씬 더 유능한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관리자의 자세라고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적인 자원봉사 관리자는 결국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빨리 가서 100m를 달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둘러서 200m인데도 가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에는 200m로 둘러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효율적 측면에서. 또 어떤 부분에 빨리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걸 잘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가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든 효율과 효과성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자기의 어떤 자원봉사자나 또 클라이언트 또 내 지역사회나 기관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자기 확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봉사 교육을 하는데 자기가 확신도 없고 자기가 봉사활동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겠어요? 관리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느낀 점을 관리자로서 제대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확신감에 봉사활동에 대한 확신감을 전파하는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목요연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발표하고 또 설명하는 기술 또 개념화하는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진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대다수는 봉사자들과의 대화, 교육 또 내지는 간담회, 슈퍼비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능력, 스피치의 능력, 또 정확히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자원봉사 관리자로 적합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도 이제 직업을 갖고 이제 일을 할 때 제가 농담같이 제일 어려서부터 이제 할 때 이제 대학교 때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리더십 생겨요. 그리고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말하는 능력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관리자는 봉사활동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이런 NGO 활동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말하는 훈련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는 적절한 사회화된 권력을 활용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나는 취직한 지 2, 3년밖에 안 됐지만 10년, 20년 된 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럴 때 이제 자주 우리 조직의 뭐 회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오셔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내가 갖고 있는 파워보다 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파워들의 이런 부분들의 영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적절히 활용해서 그렇다고 거짓말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뻥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회적인 권력들을 잘 말 속에서 잘 물어놔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로서 인성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포용력과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지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개별성을 인식해 주는 것, 그리고 행복에 대한 직관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무보수 활동에 익숙한 사람이어서 행복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돈이거나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소소한 그러니까 소확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한 직관력을 갖고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대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포용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는지에 대한 동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다수 교수들이 이제 뭐 돈 받아야 일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왜 그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기부금까지 내면서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돈이나 뭐 명예나 뭐 이런 지위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해주고 누군가가 만족스러워하고 상대방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마다 다 직관력이 다 사람 행복에 대한 그 개념이 틀린데 하나의 잣대로만 바라보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또 내지는 뭐 정책 개발하면서 무보수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저 여자는 저걸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할 거야. 자꾸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사람들은 그런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순수성과 그리고 그 사람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만약에 행사를 준비했는데 비가 오면 어떡할 건가요? 또 내지는 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가 생기면 어떡할 건가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 세우고 봉사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성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누구한테서 듣거나 누구에 대한 평판 그냥 그걸 그대로 인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람도 판단하고 사건도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하다 보면 이 봉사는 저래요. 저 봉사자는 이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사람들 말만 듣고 판단하시지 말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왜? 사람들이 누구 욕을 하고 평판을 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이해관계에서 하는 거고 또 시기 질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정적인 것의 이유는 들여다보면 자기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여러분들은 봉사자의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투명하게 그런 부분들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해서 제가 이제 그 교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원봉사론 2판 이제 도서출판사 신정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요. 2020년에 이제 4쇄까지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 자원봉사론은 다른 봉사론과 다르게 자원봉사 행정 부분, 법 부분,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그런 다양한 영역들도 다른 책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 또 저는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초대 센터장도 있고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서 있었던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사례로 담고 그렇게 교재가 구성돼 있어서 아마 관리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하는데 교재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족한 부분 또 미진한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더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강의 들으시는 시간 하면서 이제 질문 있다, 또 궁금하다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아마 추가적으로 제 이메일 주소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언제든지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거나 또 뭐 전화번호가 또 제공된다면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렵지만 함께하고 오늘 그 수업 듣는 여러분들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네트워크 형성하면서 하시고요. 또 오늘 이번에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교수님들과도 이렇게 좋은 관계 맺으시면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3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서 또 자원봉사 관련된 토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